안녕하세요. 울림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고통스럽다면 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현재의 고통에 나의 정체성을 일치시키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나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저랬어야 됐는데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또 나라는 사람은 현재의 고통에 묶여 있기도 합니다. 나는 빚을 진 사람이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이고, 나는 중독에 빠진 사람이고, 나는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미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에 있고 고통이 아니라 실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고 추구하는 것은 곧 나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찌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존재다 라는 선언입니다. 내 정체성을 새롭게 다시 쓰는 일입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용소 체험으로 나는 수용소에서도 사람이 자기 행동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을 입증해 주는 예, 즉 무감각 증세를 극복하고 불안감을 제압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 가혹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도 인간은 정신적인 독립과 영적인 자유의 자취를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우리들은 막사를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마지막 남은 빵을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아주 극소수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다음과 같은 진리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그 진리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삶을 의미 있고 목적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빼앗기지 않는 영혼의 자유이다. 삶의 의미는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어떤 특별한 조건을 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태도, 실현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상황 안에서 어떤 가치를 찾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가를 탐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삶의 의미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자신이 창안했던 로고테라피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을 세 가지의 경로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적 가치, 두 번째는 경험적 가치, 세 번째는 태도적 가치입니다. 첫 번째, 창조적 가치는 무엇인가를 창조해 내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내 삶의 의미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업적을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 또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는 것, 아이를 양육하는 것, 봉사활동을 하는 것, 아주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친구에게 위로를 해주는 것, 글을 쓰거나 유튜브를 함으로써 세상에 어떤 가치와 재미를 나누는 것 등등이 있습니다. 급여를 많이 받건 아예 받지 않건 내가 하는 일이 아주 어려운 것이건 누구나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일이건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은
오로지 나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창조해내는 일에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은둔 생활을 하고 있어서 세상에 아무런 가치 있는 일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러한 순간에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줍는 것, 게임 채팅창이나 혹은 커뮤니티 댓글에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필요한 정보를 요약해서 공유하고 올리는 것 등등 의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경험적 가치는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내 삶의 의미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는 꼭 무언가를 해내는가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을 경험하는 존재로서 의미를 살아냅니다. 여행을 떠나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탄식이 터져나오는 순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그 맛을 만끽하는 순간, 친구와 수다를 떨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순간, 영화를 보며 울고 웃는 순간, 명상을 하며 고요한 마음에 들어서는 순간, 이런 경험들은 모두 우리 내면을 움직이게 하고 살아있음의 이유를 일깨워 줍니다. 즉, 경험적 가치는 세상이 나에게 선물하는 의미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어떤 것을 얻거나 성취하지 않아도 세상의 체험을 통해서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제 삶에 의미가 되는 경험적 가치는 배드민턴을 치는 것인데요. 매일 혼자서 수행하고 또 유튜브 콘텐츠를 짜고 상담하고 이렇게 정적인 생활을 하다가 가끔 배드민턴장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는 것이 제 삶에 엄청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사람들과 신나게 땀을 흘리면서 게임을 하고 또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하는 승부를 가름으로써 내 안에서 엄청나게 뿜어져 나오는 승부욕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체험을 통해서 나의 내면이 깨어나는 것, 그 자체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태도적 가치는 피할 수 없는 고통 안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결정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 태도적 가치야말로 인간이 삶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형태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 추구하고 실현해 나갈 때 자신의 육체적, 심리적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자신의 처지에 비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는 참회적인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은 죽음을 앞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참회의 태도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묵묵히 버텨내기를 선택하는 사람은 빚을 진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됩니다. 패배주의와 냉소주의가 만연한 지금의 시대에서도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매 순간 행동으로 응답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됩니다. 참회의 태도, 내 삶에 책임을 지는 태도, 사랑을 실천하는 태도 자체가 삶의 의미와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의미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꾸어 놓습니다. 단순히 나를 옥죄는 괴로움이었던 고통이 이제는 나를 성장시키는 발판이 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매 순간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에 따라 내 앞의 고통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시 쓰여집니다. 이렇게 삶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의미를 향한 의지, will to meaning인데요.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거나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를 바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건 가난하건 나이가 많건 적건 이런 질문을 종종 하는 겁니다. 내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지? 삶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실존적 공허함을 느낍니다. 과거에는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이 있었고, 또 공동체, 종교, 가족 구성원 안에서의 개인의 역할이 명확했기 때문에 먹고 살기는 힘들었어도 삶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정해진 길 위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많이 다릅니다. AI의 등장으로 나의 사회적 입지가 타격을 입고 또 만연해 있는 외모 지상주의와 성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깎아내립니다. 그저 사회가 규정해 놓은 평균적인 인간상에 나를 맞추다가 실패하고는 살아갈 이유를 잊어버린 채 공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삶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쫓으며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어떤 가치를 찾고 추구하며 살아갈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의 이 고통 속에서 어떤 태도로 응답할 것입니까?